기간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했는데 사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은 맞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열흘이 아니라 구속 기간을 240시간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는 계속해서 형사실무에서 논쟁이 될 만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시간으로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10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240일이라고 안 적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네. 이게 지금 다들 의문의 하나예요. 예. 네. 무조건 전부 다 옹호하지는 말고 좀 논리적으로 말해봐요. 네, 이제 그거 하나가 있는데 지기현 판사가 옹을 냈다는 이거 겁니까? 살짝만 넣겠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네, 논리적이지 않아. 2022년에 형사소송법 네. 해설을 같이 참여 해설서를 썼는데 네. 이제 본인이 요 대목을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 책에 같이 뭐가 들어 그러니까 본인이 공저한 책이 공정한 있어요. 책입니다. 이제 네. 감수를 했겠죠 아마. 그건 당연히 이제 서로 봐주는 것이니까 네. 감수는 했을 텐데 이 구속기간 해설 관련한 내용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최근 지기현 판사에게 아니 그럼 그동안 우리가 2년 전에 3년 전에 이 책을 쓰실 때랑 지금이랑 왜 입장이 달라졌냐? 바뀐 거냐고 예. 구속기간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변호인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 거기에는 이런 답을 문제가 줬다?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지기현 판사 스타일이 여기서 나오는데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판사를 말이 왜 해? 잠깐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게 무슨 판사야? 이게- 판결하라고 있는 게 판사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형사 사건에서는요 직권주의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민사와 다르게. 아, 그게 뭐예요? 민사 사건에서는 네.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려주는 주제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변론주의, 예.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만 판단해줘라. 예. 근데 형사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제 구속기간이 아. 잘못됐다고 자기가 판단이 들면 변호사가 그런 말 안 했어도 자기가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형사 사건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사람이 구속기간 관련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예. 자기는 한 번도 그걸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마치 새로운 것으로 그동안 자기는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번에 갑자기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그 문제 삼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걸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면 판사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여기 대답해 보세요. 저는 뭐 판사란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판사는요 자기가 무슨 문제제 속으로 갖고 있다 그래도 네. 그걸 갖고서 본인이 직접 뭘 형사 액션할 사건하고 수가 다른 없습니다. 거라고요. 형사 글쎄요. 사건하고 그래서 다르다니까? 저는 뭐 그 이유는 제가 그건 좀 모르시죠? 공부 좀 해봐야 네. 되는데 요건 이제 문제 제기가 저는 된 일반적으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제가 형사 사건은 생각하기에는 직권주의, 네. 형사 사건은 직권주의, 이런 그리고 문제에 실제적 대해서 진실 저 위주의입니다. 판사가 따로 자기가 네. 문제 있는 걸 바로 액션 취할 수는 없고 네. 이런 식으로 소가 들어와서 재판에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길 때 그건 그때 문- 판사를 하는 걸로 저는 그건 배웠습니다. 민사라고요. 그건 민사. 글쎄요. 네. 형사가 그 다음에 제가 형사는 공부해서 달라. 다시 예, 한번 공부하고 제가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구치소 안팎에선 윤 대통령처럼 계산하면 나도 구속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나섰고 다른 범죄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구속 취소를 청구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들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카페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다음 날인 어제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하던 관행을 뒤집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겼으니 구속취소 소송을 해보자는 글입니다. 정보공개 신청으로 체포와 영장 발부 시간을 확인해보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혀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석방 승인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굉장히 낯설죠. 예.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뭐 날로 하는 거다라고 뭐 아무 의심 없이 광복 이래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구속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이의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에 따른 신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계산하고 있는 피고인들 그리고 수용자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명 씨도 구속 취소 청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형사소송에서 정한 규칙을 인류적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손을 불끈 쥐며 걸어 나오는 윤 대통령.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손도 흔들며 나오는 이 석방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심경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또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검찰 내부망 2%센 여러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창원지검 최수양 부장검사는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는 한 모든 국가기관은 이를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부당한 구속 취소가 벌어지더라도 이를 그대로 확정시키는 위험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수원지검 강남수 부장검사도 기존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대검을 겨냥했습니다. 반면 위헌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다가 직접 위헌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남부지검 정광일 부장검사는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헌재가 판사의 석방 결정을 즉시항고로 무력화하는 건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특수본을 겨냥한 검사도 있었습니다. 수원지검 장진영 부장검사는 특수본의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물으며 특수본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